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오늘은 수입 신고할 때 기재하게 되는 통관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관계획은 수입 신고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통관계획을 어떤 것으로 신고할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최종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출될 때까지 보세구역 내에서의 물류 흐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입 화물은 실무상 수입 화물은 최종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화물과 항공화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둘은 컨테이너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같이 운송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중 우선 해상화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상화물은 FCL 화물과 LCL 화물로 구분됩니다. FCL은 풀 컨테이너 로드의 약어로서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웠어 선박의 선적을 진행할 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선이 입항하고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이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역은 컨테이너 단위로 하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역한 뒤로 CY로 반입됩니다. FCL 화물의 경우 2단계에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의 수출자가 적입 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이라고 부르며 이는 Less than a Container Load의 약자입니다. LCL 화물의 경우 여기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이 작업을 디베닝이라고 합니다. 다시 화물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수입 화물은 해상화물과 항공화물로 구분되며 해상화물은 컨테이너 전체를 한 화주가 다 사용하는 FCL 화물 또는 그중 일부만 사용하는 LCL 화물로 나뉘게 됩니다. F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가 선박에서 화물을 하역하고 CY로 반입하게 됩니다. L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안에 각각의 화물들을 꺼내서 각 화주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디베닝이라는 작업을 위하여 CFS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CFS로 갈 필요가 없는 FCL 화물의 경우 CY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바로 반출 가능합니다. 이것을 부두직 반출이라고 부릅니다. LCL 화물은 CFS 반입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FCL 화물인데 검역을 받아야 하거나 세관 검사가 선별된 경우 또는 보수 작업 등으로 잠시 통관이 딜레이가 되어야 하는 경우 전량 디베닝 후 CFS로 이고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Y 화물 보관 비용이나 작업 비용이 매우 비싸지거나 절차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관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물류 흐름에 따른 시기로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수입 신고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로 나뉘어집니다. 수입 신고 필증의 일부인데 이 중 35번 난이 통관 계획입니다. 실무적으로 통관 부호 플러스 통관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C통관, D통관 등으로요. 주로 B, C, D, E, F 통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CL 화물은 통관계획 B, F를 주로 이용하며 C, D도 아까 말씀드린 검역 등의 특수 상황에서는 C, D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출항 전 신고는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하우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항 전 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해상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도착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 화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는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합니다. 입항 전 신고는 법적으로 입항 5일 전부터 입항보고 완료 전까지만 신고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적재화물 목록 제출이 되면 입항 전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입항보고 후 입항보고 완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적재화물 목록 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계획 B는 신고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적하 목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항 전 신고는 입항보고 완료 전까지만 신고 가능하다 함은 그 이후 통관계획은 모두 입항보고가 완료되어야 신고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는 FCL 화물만 가능하며 LCL 화물은 불가합니다. 입항 전 수입 신고가 가지는 의미는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반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FS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LCL 화물의 경우 입항 전 수입 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검역 등의 사유로 CFS를 거쳐야 하는 FCL의 경우에도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은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입니다. 통관계획 시와 이 모두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입니다. 보세구역 종류에 따라 C 또는 E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구역이란 LCL의 경우 CFS의 보세창고를 의미합니다. LCL 화물은 컨테이너 디밴닝을 하여 내 화물을 찾고 CFS의 보세창고로 반입되기 때문입니다. CFS 보세창고에 반입신고를 하기 전 수입신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입 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반입 장소에 기재되는 장소와 실제로 반입 전인 장소가 매칭되어야 합니다. LCL 화물이 보세창고 도착 전이라면 통관계획 시로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의 CFS에서의 작업이 불필요한 FCL 화물의 경우 CY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하는 경우 통관계획 2로 신고하게 됩니다. 통관계획 2에서 말하는 보세구역이란 일반적으로 CY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관계획 2는 보세창고를 가지 않는 부두집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컨테이너 화물 단위인 FCL 화물만 2로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통관계획 D와 F 모두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입니다. LCL 화물이 보세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되는 경우 통관계획 C로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신고되는 경우에는 통관계획 D로 신고하게 됩니다. 통관계획 C와 D에서 보세구역은 모두 CFS의 보세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관계획 D와 F 모두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입니다. LCL 화물이 보세창고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되는 경우 통관계획 C로 신고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신고되는 경우에는 통관계획 D로 신고하게 됩니다. 통관계획 C와 D에서 보세구역은 모두 CFS의 보세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FCL 화물의 신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입항 적재화물목이 제출되면 B코드인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재화물 목록 심사 완료 전까지 가능합니다. 적재화물 목록 심사 완료가 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 화물의 반입지로 신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바로 CY입니다. 터미널이 반입지로 뜨는 경우 이 화물이 FCL 화물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선 신고 수리가 된 이후부터는 CY의 반입 여부에 따라 이 또는 F로 신고하게 됩니다. 3번 하선 신고 수리가 된 이후부터 5번까지 화물 정보가 보일 때는 이 코드로 신고하게 됩니다. CY인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의 도착 전이기 때문입니다. 6번 터미널에 반입 신고가 된 경우 이때부터 보세구역 도착으로 봅니다. 따라서 6번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 신고부터는 통관계획 F로 신고하게 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해상화물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FCL, LCL 화물의 개념이 없으나 항공사 창고를 배정받는 항공화물과는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상과 동일하게 입항 적재화물 목록 심사 완료 전까지만 신고 가능합니다. CY는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코드입니다. 항공사 창고 배정된 화물만 2로 신고 가능하며 적재화물 목록 심사 완료부터 보세구역 반입 전까지 코드입니다. 항공화물에서 보세구역은 모두 보세창고를 의미하나 C에서는 일반 보세창고를, E에서는 항공사 보세창고를 의미합니다. D와 F는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코드입니다. 항공사 창고 배정된 화물만 F로 신고 가능하며 보세구역 반입 후부터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항공화물에서 보세구역은 모두 보세창고를 의미하나 D에서는 일반 보세창고를, F에서는 항공사 보세창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